혹시 그가 세리의 이복 오빠라는 사실을 알고도 한봄은 여전히 그를 사랑할 수 있을까? 오강수는 최근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독수리술도가에서의 업무는 여전히 바빴지만 머릿속을 가득 채운 건 일도 회계도 아닌 단 하나의 진실이었다. 그는 자신이 독수리술도가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세리의 어머니가 자신의 생모였다는 것을 얼마 전 우연히 알게 된 것이다. 어릴 적부터 품었던 소문 하나. 강수는 어디서 주워온 거다라는 형들의 장난이 이제는 더 이상 농담이 아니었다. 친아버지는 세리의 어머니와 결혼도 하지 못한 채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강수는 그 직후 술도가 앞에 버려졌다.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은 그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그가 믿어왔던 가족이 흔들리고 있었고 무엇보다 독고세리가 이복 동생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의 삶의 축을 바꾸어 놓았다. 한봄은 그런 강수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그의 말수는 줄었고 예전처럼 밝은 농담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퇴근길 한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저한테 말 안 해도 되지만 같이 있으면 알아요. 무슨 고민 있죠? 강수는 처음에는 고개만 저었지만 결국 작은 카페에서 맥주 한 잔 앞에 두고 진실을 꺼냈다. 보미 씨, 사실 나 독수리술도가 친자식 아니에요. 친어머니는 세리 씨 어머니셨어요. 말을 꺼내는 순간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한봄은 처음엔 놀랐지만 곧 강수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흔들리는 눈빛, 자신의 출생을 감당하려 애쓰는 남자의 얼굴이었다. 강수 씨가 어디서 왔든 저는 강수 씨 자체로 충분해요. 그 말에 강수는 마침내 눈을 떴다. 한봄의 말은 그에게 허락과 위로였고 동시에 더 큰 혼란의 시작이기도 했다. 자신이 사랑하게 된 사람 앞에서 진실을 밝힌 순간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게 될 줄은 몰랐던 것이다. 두 사람은 그날 이후 조금씩 가까워졌다. 퇴근 후 함께 걷는 시간, 회사 식당에서의 점심, 짧은 문자 하나에도 웃게 되는 일상들이 쌓여갔다. 그러나 강수는 여전히 확신을 얻지 못했다. 이 감정이, 이 관계가 과연 옳은 걸까? 그때였다. 우연히 한봄의 대학 동창인 신우석을 만난 날 강수는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신우석은 자연스럽게 한봄에게 다가와 반가움을 표현했고 한봄 역시 밝은 미소로 인사했다. 강수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분명 질투였고 동시에 소외감이었다. 한봄은 자신을 단지 회사 동료라고 소개했고 그 순간 강수는 자신이 관계 안에서 얼마나 애매한 자리에 서 있는지를 깨달았다. 그날 밤 강수는 처음으로 결심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라고. 그가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한다면 피하거나 숨을 수는 없다고. 다음 날 그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한봄에게 말했다. 보미 씨, 우리 정식으로 만나고 싶어요. 나 보미 씨 정말 좋아해요. 어느 순간부터 당신이 없으면 하루가 허전해졌고 함께 있는 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한봄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 지었다. 우리 이미 서로 아끼고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강수 씨랑 있는 시간이 참 따뜻해요. 같이 있어요, 우리. 그 순간 강수는 마침내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연애는 조용히 시작되었고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깊어졌다. 서로를 배려하고 지켜보고 힘들 땐 곁에서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어갔다. 몇 달이 흐른 뒤 강수는 계획 하나를 세웠다. 한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을 만큼 확신이 생긴 그는 바닷가가 보이는 호텔에서 작고 반짝이는 반지 상자를 꺼냈다. 보미 씨, 당신과 함께한 모든 시간이 저에겐 선물이었어요.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나랑 결혼해 줄래요? 한봄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수 씨, 저 정말 행복해요. 저도 같이 하고 싶어요. 둘은 가족과 지인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회사에서도 축하를 받았다. 하지만 행복한 일상 속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찾아왔다. 어느 날 회사 회의실에서 간식을 먹다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는 한봄. 처음엔 음식이 상했나 싶었지만 며칠째 계속되는 울렁거림과 식욕 부진에 그녀는 병원을 찾았다. 진료실에서 돌아온 한봄은 강수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강수 씨, 우리에게 아기가 찾아온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강수는 모든 감정이 뒤섞였다. 놀람, 기쁨, 걱정, 설렘. 그는 조용히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정말이에요? 우리 부모가 되는 거네요. 믿기지 않아요. 너무 행복해요, 보미 씨. 그러나 그 순간 강수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스쳤다.
자신의 출생의 비밀, 그리고 곧 세상에 나올 새로운 생명. 그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과연 강수는 세리에게 이 모든 사실을 밝히고 떳떳한 오빠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한봄과의 사랑은 출생의 비밀 앞에서도 여전히 단단할 수 있을까?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진실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혹시 진실이라고 믿었던 모든 서류가 조작이었다면 당신은 그 거짓 위에 세운 회사를 지킬 수 있겠는가? 독고세리는 새벽부터 안채 창고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전날 밤 독고탁의 이름이 적힌 비밀 장부 하나가 그녀의 손에 들어왔다. 낯익은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그 내용은 그녀가 알던 신라주조의 실체와 너무도 달랐다. 실제 거래 내역은 삭제되어 있었고 허위 매입과 가짜 직원들 이름으로 돌려막기된 자금 흐름이 이어져 있었다. 단 한 줄의 정직함도 찾기 어려운 장부. 그 중심에는 독고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순간 세리는 알아차렸다. 자신이 어릴 적부터 지켜봐 온 아버지의 성공이란 처음부터 철저한 위선 위에 세워졌던 것임을. 그녀는 그날로 오범수를 찾았다. 범수 씨, 나 이제 아빠랑 끝까지 가야 할 것 같아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던 범수는 한참 말이 없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럼 나도 함께 할게요. 이건 당신 혼자 감당할 싸움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날 두 사람은 독수리술도가의 마광숙을 찾아갔다. 마광숙은 문을 열자마자 놀란 얼굴로 세리를 바라보았다. 너 여기 왜 왔어? 내 아버지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줄은 알아? 세리는 고개를 숙였다. 알아요. 그래서 왔어요. 저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형수님도 도와주실 수 있죠? 마광숙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동시에 강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세리야, 그 인간이 내 엄마를 어떻게 버렸는지 너도 알고 있지?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이제 더는 외면할 수 없어요. 내가 딸이라면 그 죄를 끝내야 할 책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세 사람은 조용히 마주 앉아 오래된 비밀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세리가 확보한 장부, 오범수가 가지고 있던 내부 감사 파일, 마광숙이 알고 있는 거래처와의 뒷거래 정보들. 조각조각 흩어진 조각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다. 그 중심에는 항상 독고탁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며칠 뒤 세 사람은 신라주조의 본사 앞에서 몰래 미팅을 가졌다. 마광숙은 신라주조 창고 출입 기록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거 봐. 이건 원래 관리부 직원들이 들어올 수 없는 날이야. 그런데 이날 밤 독고탁이 혼자 창고에 들렀어. 세리는 그 기록을 바라보다가 중얼거렸다. 매년 그날은 아빠가 아무에게도 연락 안 하고 사라졌는데 그들의 추적은 한 걸음씩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독고탁은 이 모든 흐름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먼저 신라주조 내부 감사를 담당하던 직원을 자신의 별장으로 불러들였다. 너 세리랑 그 마광숙이한테 무슨 말 했냐? 직원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회장님. 전 절대. 탁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술 한 잔을 따라주었다. 그래, 안 했길 바란다. 나도 더는 사람을 묻고 싶지 않거든. 그 대화 다음 날 해당 직원은 자진 사직서를 제출하고 종적을 감추었다. 한편 세리와 마광숙, 범수는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었다. 마광숙은 오랜 거래처 중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사장님, 예정으로 묻는 건데요. 신라주조에서 이중계약서 돌렸던 거 저한테 자료 넘겨주실 수 있으세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이 들렸다. 마 대표님, 그거 언급했다간 나도 죽어요. 아니요. 당신은 더는 피해자일 뿐이에요. 이제 그 인간한테 휘둘릴 이유 없어요. 우리가 막아낼 테니까. 잠시 후 이메일로 첨부 파일 하나가 도착했다. 그 안에는 수십 건의 위조 계약서와 계좌 이체 내역이 담겨 있었다. 범수는 곧바로 이를 법률 대리인에게 넘겼다. 이 자료 검찰 쪽에 넘길 준비해주세요. 기자회견 날짜는 저희가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난 날. 독수리술도가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다. 오범수가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신라주조의 불법 회계, 허위 계약서, 그리고 공금 횡령 의혹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서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이어진 화면에는 독고탁의 서명, 비밀장부, 계좌 내역, 감춰진 출입 기록이 차례로 띄워졌다. 세리는 그 장면을 뒤에서 지켜보며 떨리는 손을 마주 잡고 있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독고탁은 차량 안에서 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있었다. 핸들을 꽉 쥔 그의 손등에 핏줄이 솟구쳤다. 세리, 마광숙, 범수, 너희가 감히 나한테.
그러나 이젠 더 이상 막을 수 없었다. 진실은 이미 세상의 빛을 보고 있었고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거짓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밤 세리는 오범수의 집 마당에 앉아 있었다. 한이는 범수의 무릎에 기대 잠들어 있었고 마광숙은 안채에서 조용히 술 한 잔을 마시고 있었다. 조용한 밤이었다. 이제 다 끝난 걸까요? 세리가 속삭이듯 묻자 오범수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감쌌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우리 인생이. 그리고 그 순간 마광숙이 뒤에서 조용히 걸어 나와 말했다. 끝까지 가자. 그 인간 아직 다 털리지 않았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독고탁이 어떤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의 손에 남은 마지막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리와 범수가 마침내 완전한 평화를 맞이할 수 있을지는 다음 장에서 밝혀지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 모든 만남은 정해진 운명이 아닌 외면했던 진실의 재현일지도 모른다. 박정수는 누구나 부러워할 인생을 살아왔다. 미국에서 재력가 재현과 결혼해 안정된 삶을 꾸렸고 자식들도 모두 반듯하게 자랐다. 아들 민주는 로스쿨을 졸업한 뒤 변호사가 되었고 딸 민서는 천사 같은 마음씨로 주변 모두를 따뜻하게 감쌌다. 하지만 민서의 갑작스러운 사고사 이후 정수의 삶은 비로소 무너졌다. 그녀는 모든 걸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민서의 빈방에서 매일 향 냄새만 맡으며 살아가는 삶. 그녀에겐 그것만이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딸의 죽음을 아직도 애도 중인 자신과 달리 동석은 딸의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다니 말도 안 된다고 느꼈다. 정수는 민서의 이름을 부르며 펑펑 울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다. 확인하겠다고, 직접 보겠다고. 그건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애도 방식이었다. 서울에 도착한 박정수는 낯선 공기 속에서 낡은 시간들을 더듬기 시작했다. 옛 추억이 남아있는 곳을 찾아가며 잊은 기억을 되살리고 싶었지만 정수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왜 여기에 왔는지도 순간순간 혼란스러워졌다. 그녀는 이미 가끔씩 기억이 끊기는 자신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민서의 엄마였고 집안을 지켜야 하는 어른이었다. 어느 날 혼자 옛 대학 근처를 걷다 길을 잃었을 때 마광숙이라는 여자가 그녀를 발견했다. 마광숙은 동석이 새로 만나고 있다는 바로 그 여자였다. 처음엔 광숙의 손길조차 거부했다. 그녀를 미워했다. 민서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 자신의 가족에 들어온 이방인. 하지만 광숙은 미움 대신 조심스러운 따뜻함으로 정수를 대했다. 날이 지나며 정수는 마치 얼음이 조금씩 녹듯 광숙의 배려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며칠 뒤 정수는 오래된 사진첩을 정리하다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들었다. 벚꽃이 흩날리던 어느 봄날 자신과 함께 웃고 있던 청년 이종우. 그녀의 첫사랑이었다. 사진 하나가 오래 묻어두었던 감정을 파헤쳤다. 정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사람 아직 살아있을까? 그 말을 들은 마광숙은 옥분을 통해 사설 탐정에게 수소문했고 며칠 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종우 씨를 찾았어요. 지금도 서울에 살고 계세요. 변호사로 일하시고 아내와는 사별하셨대요. 그리고 아직도 어머님을 잊지 못하셨대요. 정수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마음 한구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오래전 종우에게 약속했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만나자고. 하지만 그 약속은 현실 속에서 무너졌고 5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기억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날 정수는 마음을 정했다. 이 마지막 기회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그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리고 자신 역시 그를 잊지 못했다면 두 사람은 다시 만나야 한다고. 종우와의 재회는 마치 꿈처럼 이루어졌다. 서로를 본 순간 세월은 사라지고 젊은 날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정수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아직도 그녀에게 유일한 안식이었다. 종우는 조용히 속삭였다. 정수야, 이렇게 다시 널 볼 줄 몰랐어. 난 정말 매일 널 생각했어. 두 사람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 다시 손을 잡고 걷는 산책길, 오랜만에 함께 마신 커피, 조용한 미술관과 고요한 도서관. 그 모든 순간들이 그녀에게는 너무도 소중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커져갔다. 문득 그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고 대화 중간에 잊었던 단어를 다시 묻는 일이 잦아졌다. 정수는 자신의 현실을 점점 직면하게 되었다. 치매. 이제 자신은 남은 기억조차 조각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밤마다 자신에게 물었다.
이 사람을 이대로 놓아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함께해야 할까? 하지만 그녀가 가장 두려운 건 종우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날이 아니라 자신이 종우를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이었다. 결국 정수는 결심했다. 떠나야 한다고. 그가 자신을 가장 아름답게 기억할 수 있을 때 지금 이 순간에 멈추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는 종우에게 말했다. 나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민준이도 많이 걱정하고 나도 이제 정리할 게 많아. 종우는 당황하며 물었다. 갑자기 왜? 이제 막 다시 만났는데. 정수야, 나 이렇게 다시 널 놓치고 싶지 않아. 정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냥 네가 날 기억해 줄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좋아. 그걸로 충분해. 그녀는 떠났다. 종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매일 아침 정수가 걷던 한강 둔치를 혼자 걷는다. 혹시 그녀가 다시 돌아올까 하는 희망 하나로. 하지만 그 시각 미국으로 돌아간 박정수는 아침에 일어나도 어제의 기억이 흐릿하고 민서의 이름도 어쩌다 헷갈릴 때가 많아졌다. 그녀는 메모장에 조용히 적는다. 종우. 사랑했던 사람. 내가 기억해야 할 단 하나의 이름. 그러나 어느 날 그녀는 메모장 앞에서 멈칫한다. 익숙한 이름인데 왜 그가 누구였는지 떠오르지 않는 걸까? 그리고 그 순간 종우 역시 그 이름을 떠올리며 중얼거린다. 정수야, 네가 날 잊어도 나는 널 잊지 않을게. 다음 이야기 박정수는 과연 다시 종우와 재회할 수 있을까? 혹은 그 이름조차 흐릿해져 버린 기억 속에서 사랑은 끝내 사라지고 마는 걸까? 좋아요, 구독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